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드디어 부동산 전세금 파문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에, 지금 이제 전세 관련해서는 중요한 정책이 작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뭐 전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를 7월 30일 통과하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바로 시행된 그런 예가 별로 없었는데, 아주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 임대차 3법이라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임대료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그래서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하는 거 여기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2년 전월세 계약을 하는데 2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을 어 갱신하지 않는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데, 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제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들어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고, 세 번째로는 전월세 신고제 이런 건데, 요점은 그거죠. 연간 전월세금을 5% 이상 올릴 수가 없다. 그리고 2+2로 4 년까지 전월세를 살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인제 임대차 3법의 요점인데, 이게 작년 7월 30 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30 일부터 바로 전격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이 됐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 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7월 29 일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상조 실장이 14.1%의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계약을 갱신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물론 그것이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했으니까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실장으로서 그 법을, 국민들은 임대차 3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시행 이틀 전에, 국회 통과 하루 전에 14.1%의 전세금을 올려받는 계약을 갱신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무지 정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인사들의 하는 걸 보면은 내로남불이라는 걸 딱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국민들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 조국 사태 때도 드러난 거죠. 조국 사태 때 뭐 "자녀 입학 문제다." 뭐 이런 거 쭉 나오면서 "나는 공정하고 괜찮다." 이게 공정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본인의 자녀 입학에 대해서 엄청난 불공정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결국은 조기낙마했지만은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강남 좌파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나를, 내로남불 형태, '나는 괜찮은데 국민들은 이래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다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 형태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놓는데, 법이 통과되기, 국회에 통과되기 하루 전에, 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은 14.1%를 올려받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임대인한테는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2+2 4 년까지 어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것 때문에 4 년간은 전세금을 올려받기 힘드니까 전월세 값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월세 값을 감당을 못해 가지고 서울을 떠나서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전월세 난민까지 발생한 사태가 발생시키 시 시킨 것이 바로 임대차 3 법입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사람 시키면서 본인은 거길 하루 이틀 전에 그걸 비껴나갔다는 것 자체가 정책 위반자로서, 정책 책임자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디어 청와대에서, 더구나 최근에 LH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공공기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또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청와대, 국회의원 등등 뭐 지금 계속적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어 단시일에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땀을 흘려도 돈을 벌기 힘든 돈을 거금을 단시간 내에 거머쥐게 되는 그런 걸 보면 쥐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번에 그 김상조 근데 김상 그런 배경 때문에 또 더구나 사실 보선도 다가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하루 만에 그냥 그 얘기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전격적으로 경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김상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와대 정기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 정부의 문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재벌 저격수라고 불렸습니다. 학교 있을 때부터 경제 계획연대라는 걸 이끌면서 재벌 저격수, 전 정책실장과 전 정책실장인 장하성 실장 지금 주중대사로 가 있는 실장과 더불어서 두 사람이 우리나라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려왔죠.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덕분에 공정거래위원장도 문정부가 들어서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서 드디어 청와대 정치실장까지 간 인물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내로남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분노를 하게 하는 그런 참 내로남불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김상조 실장뿐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분의 정기실장이 거쳐갔습니다. 첫 번째가 2017년 5 월부터 2018년 11 월까지 정기실장을 한 장하성 실장이고 두 번째가 인제 2018년 11 월부터 2019년 6 월까지 김상조 실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정기실장을 9 개월 7 개월 동안 했던 김수현 실장인데요. 김수현 실장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으로 있다가 정기실장을 가게 됐죠. 장하성 실장은 뭐 인제 학교에 고대경영과에 있다가 정치실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문정부 출범과 함께. 근데 장하성 실장의 경우도 또 이게 지금 물러나게 된 것도 또 넌센스예요. 또 이것도 부동산 관련 발언입니다. 가장 큰 실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 봐서 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무슨 뭐 염장을 지르는 발언도 아니고 "내가 강남에 살아 보니까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뒤로 뭐 비슷한 정말 얘기들이 그냥 언론에서 댓글이 막 엄청나게 회자했습니다. "나는 꿈을 꿔 보니까 뭐 꿈이 별거 아니다. 뭐 꿈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별 얘기들이 다 많이 정말 빗댄 풍자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한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한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몇 년 전에 냈던 "왜 분노해야 하는가." 책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재벌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책을 내서 "분노하라." 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청년들의 1/3 일자리가 없어지고 문정부 4년 결과 더욱더 기업이 파괴되고 고용이 파괴되면서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정말로 인제 문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죠. 최근에 뭐 서울 부산 보선에서 20 대까지도 지금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언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정화성은 처음에 오히려 청년들에게 우파에 분노하라는 걸 책을 써서 굉장히 서점에 가면 책들이 엄청 뭐 그냥 앞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내가 강남에 살아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장하성 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재산 등록을 하는데 재산이 93억 원의 재산을 등록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뭐 재산 등록은 알지만은 되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보다 더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93억이라는 재산을 등록을 했는데 그중에서 유가증권만 53억 원이 있었다는 그런 등록 결과가 나오면서 세간의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면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본래 이분은 인제 그 전남 신안군 태생이죠. 신안군 하면 그 유명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신안군 출신으로서 아주 존경하는 흠모하는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문. 여러 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개별적으로 다 거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중에 한 분이죠. 본인은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강남 좌파입니다. 그 본인 말대로 "강남에 살아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바로 본인은 재벌 저격수로 본인은 엄청 정말 뭐 재산 등록을 본인이 공식적으로 93억 할 정도로 엄청난 정말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살면서 재벌 저격수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다가 드디어 이 발언 때문에 2달 만에 또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등장한 사람이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을 했죠. 장하성 씨는 그리고 곧 또 주중대사로 영전에 갔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또 어떤 분인가. 김수현 실장이 그 쓴 책 중에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부동산은 끝났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부동산은 2011 년도에 발간한 책인데 여기서 나온 제가 내용을 쭉 뭐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일별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니어도 편안히 잘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공임대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사실은 이 김수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엄청 올려 놓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설계한 장본인인데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수석으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정책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노무현 정부 때하고 거의 판박이를 하면서 지금도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처럼 집값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장본인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보니까 감이 잡혔어요. 공급 위주는 공급은 공급보다는 규제 위주로 한 이유가 이제 집은 임대 내 집이 아니라도 '내 집에 안 사는 게 좋다. 내 집이 아니라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임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정책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전부 공공임대, 공공 뭐 재건축, 공공 재개발 이런 공공 공급 그것도 인제 4년 동안 하지 않다가 규제 위주 정책만 하다가 너무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사회 여론이 비등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벤 김현미 장관이 벤창흠 장관으로 바뀌면서 내놓은 대책이 인제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사 대책이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그것도 이번에 말썽난 LH 공사가 시행사가 돼서 한다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함량 미달이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불로소득인 만큼 환수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것이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헨리 조지 같은 사람이 한 얘기죠. 그래서 한국의 조지 스터 그러면 김수현 수석 뭐 그다음에 빈창흠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같이 같은 그룹에서 연구하던 분들이죠. 중대형 아파트 2011 년도에 나온 그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에서 중대형 아파트 밀집 지역은 그 당시 한나라당 표가 주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해서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투표 성향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좌파계로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7 개월 만에 낙마를 하고 김상조한테 바톤을 물려주게 됩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 김수현 실장, 김상조 실장의 공통적인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라는 거죠.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만 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재건축을 규제하고 재개발을 규제하고 4 년간 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장관을 최장수 장관, 김현미 장관을 바꾸면서 들어온 빈창훈 장관이 그야말로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공공임대. 근데 더 각오는 뭐냐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하는데 그 시행사가 LH공사가 되겠다는, 지금 말씀하는 LH공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LH공사가 되는데 LH공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빚만 120조를 쥐고 앉아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집주인들이 그 토지를 LH공사에 먼저 선납을 해라는 얘기예요. 재개발을 하려면 토지를 먼저 선납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LH공사가 그 토지를 가지고 시행사가 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 최고의 건축회사들인 삼성이나 LG다 뭐 포스코다 뭐 등등 건축회사들을 시공사로 거느리고 일을 하겠다. 이런 완전히 그냥 시대착오적인 공공 위주의 발상을 갖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인류 건축 우리나라 세계적인 회사들을 시공사로 데리고 이번에 드러났지만 어떻게 보면 타임약에 드러난 건데 온갖 부정과 부패와 무능력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LH공사가 시행사가 되었어요. 그것도 전부 집주인들로부터 땅을 선납받아 가지고 나중에 분양할 때 정산하겠다 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맨손으로 들어와서 인제 시행사가 돼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을 데리고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한 것처럼 최고의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이번에 LH 사태가 터진데도 계속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정책실장 이호승 실장은 어떻게 할지 지추가 주목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해 나갈지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할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뭐 이호승 실장은 전형적인 관료 출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차관까지 지내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갔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경제수석으로서 경제 전망치도 외국을지 못해 가지고 야당 의원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책 실장으로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함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언론을 본 분들은 많이 아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실장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좌파적 조지스트 관점으로 내로남불 나는 괜찮은데 국민들은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은 임대차 3 법을 지켜야 되고 국민들은 모두 공공임대에 사는 게 좋고 나는 아니다. 심지어 지금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집은 아닙니다. 뭐 1 가구 1 주택인데 역시 과천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죠. 재건축을 굉장히 부정하면서도 본인은 재건축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는 타달 수는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세 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공급을 정책을 부정해 오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 파동을 일으켰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어 국민들에겐 이런 걸 이런저런 정책을 강요하면서 본인들은 뒤로 물러나 있는 뭐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의 전형적인 좌파의 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속에서 이번에 LH 공사 사태가 터졌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1년 남은 정책을 이호승 새로운 정책실장이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의 낙마, 경질 아주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아침에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급하게 경질한 그 정말 청와대의 그 어쩔 수 없이 경질시킨 그런 사건이죠. 사건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총평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